끼릭. 적! 비켜! 마스터, 멈추세요. 뭐야? 메이드가 레이저포를 떨어뜨린다. 혼자 비틀거린다. 기괴하게 목을 비틀고서 끼릭거린다. 그리고 스파크가 튀며 그 자리에 정지했다. 메이드를 건드려보는 미러나. 동력부가 터졌군요. 소생불능입니다. 내가 안 했어. 저도 안 했어요. 하지만 어째서... 잠깐. 미러나. 방금 왜 감지하지 못한 거야? 글쎄요. 혹시 이들이 제가 모르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면... 머릿속에 불쾌한 생각이 스쳤다. 미로나도 그걸 깨달은 것 같다. 마스터... 설마... 아, 설마. 대공술에 취한 것은 모두 미끼에 불과했고, 이쪽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텔스 기능 갖춘 적이 라미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안 돼. 순간 지하 전체가 진동했다.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라미! 철문과 벽을 한꺼번에 날려버린다. 지하 저편에 거대한 자국이 생긴다. 사방으로 먼지가 흩날리고 철근이 휘어진다.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무슨 색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흐르고 있다. 부서져 있는 대량의 기계장치, 거대한 천정이 무너져 내려 잿빛 햇볕이 들어오고 있다. 본래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냉동되어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어야 하는 거대한 지하. 지금은 그저 얼어붙은 시체가 가득한 소름 끼치는 공간. 그랬던 곳이... 마스터... 이건 대체... 늦었군. 다리가 있다. 손이 있다. 머리가 있다. 몸통이 있다. 하나하나 분리되어서 부지하게 뜯어놓은 프라모델 부품처럼 흩어져 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신형 레이저포와 강철 치마, 각종 나사와 엔진 부품들. 강력한 무언가에 의해 뜯겨나간 것처럼 조각난 신형 메이드 로봇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한 걸음씩 내딛는다. 캡슐에서 튀어나온 시체들도 섞여있을 텐데 무엇이 시체고 무엇이 로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지옥도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정말로... 아트예요? 절망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담담하게 걸음을 옮긴다. 미로나도 왔네요. 대답하려는 미로나를 손에 들어 저지한다. 마스터! 오지마. 위험해. 그게 무슨... 라미? 서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기계 부품과 시체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지하 공간 전체가 진동한다. 웃고 있는 소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와줬어요. 와버렸어요. 그렇죠. 오겠죠. 언제나 라미가 위험할 땐 달려와줬으니까. 언제라도 곁에 있어줬으니까. 흩날리던 기계 파편 하나가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솟구치는 피를 손으로 훑어버리고 한 걸음 내딛는다. 마스터! 빠져있어. 그치만 이번엔 오지 말았으면 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다리를 박아놓았다.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는다.
아트, 이거 봐요. 라미가 메이드의 팔 하나를 들어올렸다. 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었대요. 칭찬해 줄래요? 아니, 라미가 웃는다. 피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그쵸? 이런 거 아트한테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메이드의 팔에 입을 맞추는 라미. 섬뜩할 정도로 요염하다. 이쁘다. 이거 봐요, 아트. 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지 부서져요. 메이드의 팔이 라미 손에서 벗어나 저 멀리 던져진다. 사람도, 로봇도, 좀비도, 건물도. 그리고 세상도요. 잠시 진동을 멈추는 지하 공간. 순간적으로 바닥을 움켜쥐고 크게 도약한다. 람이 바로 앞에 처박혔다가 즉시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 절망에 찬 소녀가 있었다. 아트, 라미가 웃었다. 잘 들어요? 처참하게 웃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다친 데는 없어? 네?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라미의 가녀린 몸을 소중하게 껴안는다. 돌아가자. 아트, 라미는 여전히 따뜻했고 머리카락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다. 람이는 라미가 내 몸에 안겨든다. 눈물 범벅의 얼굴이 내 가슴에 닿는다.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이즈를 꺼내 달려들던 미로나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메이드 몇 기가 덮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대하고 뾰족한 금속 덩어리가 내 가슴을 관통해 나와 있다. 아래에서 위로, 바닥에서 튀어나와 있다. 움직일 수가 없다. 아트, 내 가슴을 뚫고 나온 금속 덩어리를 눈여겨본다. 사실은요, 람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쩐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아트는 왜 람이를 꺼내줬나요? 폐가 뚫려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아트는 왜 람이를 지켜줬죠? 내 몸을 쓰다듬던 라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왜 아트는 람이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대해주는 건가요? 라미가 내 얼굴을 끌어당겨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시야가 붉어져서 라미의 모습이 희미하게만 보인다. 람이가 귀여워서? 람이가 착해서? 아니면 아트가 람이한테 홀딱 반해서? 알고 있잖아.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에요. 안 돼. 아트가 람이를 지켜준 건 말하지 마.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이상 말하지 마. 죄책감. 그렇죠? 전화 찬스. 나는 그 선택을 2231년까지 후회하게 된다. 무슨 개소리야! 네메시스가 실존할 리 없잖아! 결국 자네도 음모론에 선동된 건가? 여기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꿔드립니까? 하늘에서 날개 돋보이게 내려왔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원을 걸리니 이상한 기계들이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소녀에게 전만한 소리가 납니다.
명도 빠짐없이 두꺼운 방사능 차단복을 입고 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거대한 헬기 하나가 떠나가고 있었고 나는 수많은 인간들에 의해 짓눌려 있었다. 모든 수치가 상식바뀌군. 결국 지구 생명체가 아니야. 그 이상 반항한다면 자네도 실험체가 될 수밖에 없다네. 연구원은 자유롭게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메시스의 존재가 자네 덕에 밝혀졌는데 그런 사소한 모순점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여전히 폐가 뚫려 말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다. 또 한 차례 지하 공간 전체가 진동했다. 몸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져서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다. 하트. 라미는 더 이상 날 보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그저 위를 향해, 무너져 내린 천장을 통해 보이는 잿빛 하늘을 향해. 아니라고 하세요. 라미가 잘못 기억한 거라고. 그냥 오해에 불과하다고. 라미를 실험실에 넘긴 건 아트가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손짓을 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믿을 테니까. 아트가 말하는 거라면 믿을 테니까. 네? 말해줘요. 주인공이 얘를 넣었나 보네. 실험... 에? 네메시스. 아트! 저기요, 아트. 대답해요, 아트. 미안해. 죄송합니다. 지하 바닥 전체가 쩍하고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헤아릴 수 없는 어둠만이 요동치고 있다. 싫어. 라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목소리 대신 피가 뿜어져 나왔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 뛰었는지 묻는다면 첫 발에 잘못 내딛었다는 것에 어떠한 의무도 없을 것이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어느 틈엔가 돌아갈 길은 사라져버려서 그저 도망치고 계속 후회하고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지 않았나.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다. 내가 전 세계를 뒤져서 소녀를 다시 찾아낸 건 적어도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는데. 한참을 비명 지르던 라미는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 젖은 표정으로 나와 미로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트. 미로나. 미안해요. 전부 라미 때문이에요. 거대한 지하 공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 천장도, 지하도, 벽도, 수많은 메이드 로봇의 파편과 얼어붙어있던 수채 조각까지 모조리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구멍으로. 갈질의 폐가 재생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쑥스럽게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을 주목했다.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갑작스레 등과 다리에 호된 충격이 왔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더니 미루나가 날 붙잡고 날 날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공준이 많기로. 미루나의 몰골이 말이 아니다. 목에서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다. 신경 써줬어야 하는 건데. 우선 이 지하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꼭 잡으세요, 마스터. 말없이 미루나의 뺨에 손을 얹었다. 마스터, 이럴 때 무슨... 미루나, 날 저기 던져줄 수 있겠어? 머리를 다치셨군요. 람이 찾아올게. 미루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자네를 피하며 공중으로 올라간다. 미루나, 안 됩니다. 부탁할게. 마스터를 올려다 놓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넌 죽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간다. 지나치게 깊습니다. 비행 능력이 없는 마스터로선 다시는 못 올라올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지. 웃기지 마! 얼굴에 뭔가 촉촉한 것이 떨어졌다. 살짝 놀라서 미루나의 얼굴에 마주보았다. 언제나 냉정하고 완벽했던 미루나. 그런 미루나가 울고 있었다. 너 싫어요, 마스터. 싫다고요. 이제 더 이상 마스터가 다치는 걸... 어째서 그렇게까지... 미루나의 뿔을 잡아당겼다. 이어폰 절대로 벗지마. 미루나의 뺨에 손을 얹어 내가 이어폰으로 보내주는 장소에 3일 안에 도착해줘. 마스터, 저만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킬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말없이 입술을 겹쳤다. 한참을 발버둥치다 죽어! 무심코 날 내던져버리는 미루나. 귓속에 넣어놓은 이어폰을 행여라 빠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적 같은 미루나 보서 너만 믿는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지 허둥거리는 미루나의 향이 난 엄지손가락을 들여보았다. 이 나쁜 놈아! 낙하의 아찔함이 시선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날 거대했던 입구가 금세 작은 공처럼 줄어들어 버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청나게 깊을 뿐만 아니라 벽면이 파헤쳐진 모양이 종 모양이 같기 때문인 것 같다. 아주 빛이라고는 없다. 그렇게 나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거 소리가 좀 적을... 내가 아까 하면서 느낀 거지만 배경음이 너무 크다. 아니 그 효과음이. 이제 어떻게 돼도 전 모릅니다. 이 나쁜 자식. 바보. 변태. 성범죄자. 예? 둔탱이. 그 성범죄자는 괜찮아? 괜찮아. 괴로워? 괴로워.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끼스는 웃었다. 그저 활짝 웃어주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마음대로 해. 고마워. 자명중에 울렸다. 물컹거리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빨간 햇빛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손을 뻗어 자명중을 한 대 때린다. 자명중이 피를 뿜으면서 찌그러졌다. 죽어버린 자명중을 껴안고서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쓴다. 잠결에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이불 위로 몸에 닿는 자그마한 손바닥. 아트,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요, 아트. 아 설마 그 옆집이 설마 얘야? 아트, 잠깐 헷갈리려고 하네. 부스럭. 안 일어나면 키스할... 아니, 키스를... 일어날 생각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웠다. 하여간 일어나요! 이불이 거쳤다. 라미? 네? 여긴. 이 말에 짚고서 주변을 살핀다. 새빨갛고 새빨간 방이다. 여긴 어디지?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 집? 아니야? 틀린 건 아닌 게... 아니지 않은데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뺨에 얹은 라미. 그 상태로 뒤돌아 서 있다. 손을 뻗었더니 머리카락을 부풀리는 라미. 어떻게 할까? 잠시 손을 올린 채로 고민하고 있었더니 아트... 응?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후 엉망진창 머리카락으로 장난을 쳤다. 밖으로 나왔더니 뼈가 가득하다. 작은 뼈부터 거대한 뼈까지 동서고금에 수많은 뼈가 쌓여있다. 그리고 라미가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정말 즐거운 표정이다. 라미가 뭘 만들고 있게요? 한우 사골. 아니, 그걸 어떻게... 재료라건 뼈밖에 없잖아. 아니, 다른 것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장이라던가요. 곱창전골? 어디에? 저기요. 라미가 가리킨 곳을 봤더니 내장이 가득했다. 빨갛게 잘 익었다. 자, 다 됐어요. 이리 와요. 활짝 웃으면서 뭔가에 두기골로 된 냄비를 가져오는 라미. 작은 뼈 그릇에 나눠 담아서 내온다. 사골인가? 30초가량 망설인다. 아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뭘? 또 그러신다. 칭찬해도 괜찮다고요. 뭔가 사줘도 괜찮다고요. 비행기 태워줘도 괜찮다고요. 그래, 착하다. 음,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듯한 사골 국물. 일단 내장도 들어가 있는 모양. 마셔봤다. 어때요? 딸기 맛이야. 말없이 딸기맛 사골 쉐이크를 들이킨다. 라미는 이 이상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원래 이 맛이 아니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다. 사골의 딸기 맛이라니 참신한걸. 우와, 전례가 없는 발상이야. 우와. 그래서 맛있다고요? 저기요, 아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랑 데이트가 하고 싶어지는 맛이야. 네? 데이트요? 데리고 놀러가도 된다며. 아니, 그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그게요. 갑자기 그게 싫어? 싫은 게 아닌 게 아니지도 아닌데요. 가자. 네. 행복해 보인다. 데이트를 하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 모양이다. 뼈그릇을 쌓으며 기다리고 있었더니 라미가 따라 나왔다.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도. 왜? 어뚜, 뺨에 묻어 있어요. 라미 손가락에 뺨을 살짝 문질러줬다. 약 10초 후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한 라미. 아, 라미, 너... 쪼그려 앉아 절망하기 시작하는 라미. 건드릴 수가 없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 저기... 살짝 손을 뻗으려고 했더니 라미의 손바닥에 내 눈을 가렸다. 잊으세요. 하지만 라미 꼬리에 맞고 기억을 잃은. 꼴이 없잖아. 알아요. 버스가 왔다. 버스라고 쓰여있는 기어다니는 뼈에 타고서 번화가에 도착.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왔다. 아무도 없는 번화가에 네온 사인이 비추고 있다. 뼈랑 내장만 가득하더니 어느 틈에 이런 시설이 생긴 걸까? 머리 아프다. 아, 과거에 그 옆집이 얘였나 보네. 우와. 자중해. 신나게 파닥거리는 라미를 살짝 쳐봐 끈다. 사람은 없지만 보는 눈은 많다. 어? 이리 와. 아트, 벌써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독점요? 아니라니까. 아트 귀여워요. 살짝 기쁘다. 나 귀여워? 귀여워요. 와. 와. 크게 팔을 벌리고 파닥거려 본다. 라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와. 아트, 그만해요. 부끄러워요. 집착하니? 야, 임마. 네. 독점욕? 가까이 오지 마. 목각 인형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든다. 구경났나? 모르는 사람인 척 할 거예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됐어요. 라미 집에 갈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응. 그건 라미를 위해 뭐든지 하겠단 소리죠? 어? 에?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부탁해. 그럼 영화. 메이드 매지컬 미로나. 당신의 하트에 미루미루미. 저기 어째서 내 무릎에 앉은 거니? 의자가 왜 말을 하죠? 미로나는 언제 영화를 찍은 걸까? 카페. 라미는 에스프레소. 후회할 거다. 거봐. 그리고 무릎에선 슬슬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응? 다리 저려. 아트 싫어요? 아니. 노래방. I don't wanna say goodbye for the summer, knowing the love will miss. 차마 못 보겠다는 표정. Oh, let us make a pledge to meet in September. 그래. 무릎에 올라와. And seal it with a 라미야 얼굴이 가깝다. and seal it with a kiss. 옷가게. 저기 라미?
왜 그러죠, 아트? 언제까지 응? 돌아다니는 옷가게가 지금까지 13군데 쉬지 않고 돌아다녔다. 옷은 한 벌도 사지 않았지만 어쨌든 돌아다녔다. 어째서 계속 입었다가 벗었다가만 하고 있다. 스스로 탈의 장면을 목격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그저 어때요, 아트? 잘 어울려. 어디 가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 수많은 바리에이션을 지어내고 있으나 솔직히 한계다. 담배 없나? 나직한 감각이다. 전 세계의 폭탄이 떨어진 후 계속되던 전쟁의 나날,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그때와는 또 다르다. 아트, 어디가 어떻게 어울려요? 솔직히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데 솔직히 거기서 거기로 보인다고요? 그런 생각 안 했어. 어째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넌 뭘 입어도 어울려. 뭐 그런 적당한 대답이. 나한테 뭘 더 바래? 라미가 아트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요? 응. 자랑하냐? 후후후. 머리를 긁적이면서 시선을 피하는 라미. 라미가 어쩌다가. 어? 됐어요, 그만해요. 다시 원래의 옷을 입고 나오는 라미. 그리고 저기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주세요. 계산은 뼈다귀였다. 주머니 속에 뼈다귀가 모조리 거둬난 후 좋은 곳에 가자는 라미에게 이끌려 으슥한 곳으로 왔다. 그저 행복해 보이는 라미.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 손만 잡아 끌고 있다. 저기 어디 가는 거야? 응?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달 하늘 아래로 푸른 별빛이 쏟아지고 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금속성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무엇이었는지 모를 거대한 구조물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런 세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노을처럼 빛나는 거대한 꽃밭. 세계가 멸망하기 전에도 본 적이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다. 짜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날 돌아보는 라미. 칭찬해달라는 표정이다. 예쁘네. 그쵸. 라미가 제일 공들여 만들, 아니,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푸른빛은 은은하게 꽃 한 송이마다 작은 원을 그리며 흩어진다. 하늘 가득한 별들이 지상에 펼쳐진 듯한 광경. 꽃밭에서 빙글빙글 돌며 즐거워하는 라미. 현실이 어찌됐건 지금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내가 라미에게서 보고 싶었던 표정은 저런 표정이었을까? 미안해요. 전부 라미 때문이에요. 아니야, 여긴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더 중요한 일이. 등에 조그마한 것이 다 사고가 끊긴다. 라미가 내 가슴께에 손을 두르고서 등에 얼굴을 묻고 있다. 뒤를 돌아본다. 왜? 아니요, 그게요. 라미는 그러니까 살짝 구부러진 손의 형태, 한껏 들어올린 까치발. 아무래도 뒤에서 내 눈 가리고 누우게 하려다가 키가 닿지 않은 모양이다.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라미 머리에 팔꿈치를 얹었다. 아트?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이번에는 허리를 숙여 라미 머리에 턱을 얹어본다. 너 참 작다? 죽어요!
토닥토닥. 주먹쥐고 힘들게 두드리지만 데미지는 없다. 귀엽다기보다는 안쓰러운데. 람이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들어올린다. 빙글빙글 돌린다. 라미의 발에 닿아 빛나는 꽃잎이 흩날린다. 얼굴을 차였다. 미안. 아니요, 라미가 미안해요. 작아서 미안해요. 아트는 어차피 큰 쪽이 좋죠? 응. 야, 임마. 큰 건 작은 걸 포함하지. 작은 것보단 큰 게 좋아. 큰 것보다는 네가 좋고. 네? 람이 뺨을 붙잡아 당겼다. 방금 그 형구에 큰기라요? 뺨을 놔줬다. 탁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람이. 정말 바보예요, 아트는. 그런가? 다시 침묵. 멍하니 앉아서 별만 보고 있다. 살짝 고개를 돌렸더니 람이랑 눈을 마주쳤다. 살짝 웃는 람이. 겨우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라미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도 처음이었기 때문인 게 아닐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라미에게 지나가듯이 물었다. 오늘 재밌었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트, 라미는요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빛나는 꽃발에 저 넘어 거대한 기둥 너머로 이 이상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 내장이나 뼈다귀는 보이지 않고 푸른 별빛 아래에서 조용한 세상이 잠들어. 나쁘지 않은 야경이네. 아트, 어? 뭐야? 라미가 뒤돌아섰다. 마치 방울 소리 같은 청아한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즐거웠어요, 아트. 인정하긴 싫지만 아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둘게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미의 노을빛 머리카락이 살짝 빛났다. 꽃밭과 같이 빛난다. 라미가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아트가 여기까지 따라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너무 기뻐서 어리광을 부린 거예요. 그럴 자격도 없는데. 활짝 웃고 있는 라미. 그러니까 아트, 라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흩날리는 꽃잎이 다 따스하게 흩어진다. 라미는 양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서 이제 끝내도 돼요. 그런 말을 했다.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아, 미안해요. 너무 막연하게 표현했네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살아있는 인간 A가 있고 그 인간을 완벽하게 복사해 인공적으로 조립된 유기물 덩어리가 B가 있다고 해요. A와 B는 주변 사람들의 관측상에서는 그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럴 때 B는 살아있나요? B에게 나라고 하는 자아는 존재하나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식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는 알아낼 수 없겠지만 일단 B에게 자아가 없다고 가정해봐요. B는 그저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의식을 가진 A가 했어야 할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것뿐으로 거기에 본인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A와 B가 가진 자아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자아는 뇌가 복잡한 생물이 일으키는 단순한 형상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한 뇌를 가진 게 개구리나 뇌가 없는 해삼은 자아가 없을까요? 살아있는 게 아닌가요? 똑똑한 기계장치는 살아있고요? 아니죠. 어느 쪽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생명체랑 똑같이 만들어낸 유기물 덩어리와 진짜 생명체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A나 개구리나 해삼은 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B랑 물리적으로 똑같다고 하는데 재미없었네요. 조금 얘기를 바꿔볼까요? 자, 여기 빨간 별과 파란 별이 있어요. 파란 별은 전 우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별이고, 붉은 별은 전 우주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명을 죽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별이에요. 설명하면 욕을 먹게 될 이런저런 현상으로 인해 빨간 별은 파란 별의 생명을 주기적으로 전멸시키는 일을 해요. 이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외에는 그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기 힘들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A가 갖고 있어요. 유기물에게 자아를 부여하는 그 무언가가 파란 별에 모여들고 붉은 별은 그걸 회수한다는 이야기죠. 어라, 이러면 마치 살아있는 쪽이 버그인 것 같네요. 뭐 어때요? 뭐 어쨌거나 붉은 별은 꽤 열심히 일합니다. 주기적으로 푸른 별을 방문해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을 전멸시켜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무언가를 회수해요. 운석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기후가 변화하거나 핵전쟁이 터지거나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기기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열거하자면 끝도 없어요. 푸른 별은 푸른 별 나름대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무언가를 한 명의 목숨에 전부 숨기기도 한다는 보네요. 아이고, 뭐니 건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짓을 대략 2600년마다 반복하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좋아하는 애를 괴롭히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말이죠. 행성 스케일에서 부끄럼 타고 있네요. 빨간 별의 이름은 네미시스, 파란 별의 이름은 지구라고 합니다. 이번 네미시스는 제 애를 몰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민폐지요. 그러니까 이젠 끝내야겠죠? 싫어. 시야가 지직거린다. 머릿속에 이물질이 들어차 휘저어놓은 것 감각. 빛나는 꽃발 한가운데 서있는 라미의 모습과 거대한 기기에 붙잡혀있는 라미의 모습이 겹쳐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소매 안감에 담배를 한번 쓰다듬고 한숨을 내쉰다. 손을 들어 왼쪽 눈을 가린다. 남아있는 눈으로 라미를 바라보았다. 아트? 약간 놀란 듯한 라미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마주보았다. 목손을 타고서 한 방울의 땀이 흘러내려간다. 저 방금 뭐라고? 널 죽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이 말을 짓고 혼란스러워하는 라미.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이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꽃밭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저기 아트. 라미는 네메시스라고요. 그런데 왜 죽이지 않는 거야? 라미가 너무 귀여워서 때리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겠죠. 너무 귀여운 건 사실이지만 라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어서 해주세요, 아트. 아트가 죽기 전에요. 대기가 진동한다. 거대한 기둥들이 떨리고 있다. 어서요. 말없이 라미를 바라본다. 어서. 어째서 살아있는 거야? 아트, 망설이지 말아요. 라미,
난 라미가 고개를 든다. 억지로 웃고 있는 얼굴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다. 어깨가 안쓰러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라미는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 바들바들 떨면서 날 바라본다. 푸른 별이 빛나고 있는 하늘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하트. 라미는요, 차가운 수상이 흔들린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존재해선 안 됐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 같은 거 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치만 아, 태어나서 미안해. 아프다. 아트가 라미를 죽이지 않으면 다음엔 미로나를 죽일 거예요.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든다. 차가운 수상이 부서지기 시작한다. 푸른 별빛이 아름답다. 눈물이 닦는 라미의 모습을 본다. 난 손을 들어올렸다. 미안해요, 아트. 라미가 끝까지 민폐만 끼치네요. 그리고 됐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트.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는 라미. 눈을 감고 있다. 뜨지 않는다. 눈물이 흐르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들어올린 손을 라미에게 뻗는다. 라미는 바들바들 떨면서 몸을 움츠러든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으로 라미에게 딱밤을 때렸다. 2번 더 때렸다. 이마를 부여잡고서 대굴대굴 구르는 라미. 빛나는 꽃잎이 마구 흩어진다. 라미 죽었어요? 아니, 왜 한 번에 끝내주지 않는 거죠? 설마 천천히 고통스럽게. 미안해. 오른손을 크게 들어올린다.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꼭 감는 라미. 딱밤도 아파하면서 죽을 각오로 했던 모양이다. 난 들어올린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았다. 그리고 눈물 꼬인 눈동자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라미에게 대체 왜? 넌 네미시스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했다. 빛나는 꽃밭에 잠시 침묵이 머물렀다. 저기요, 아트? 지금 뭐라고? 넌 네미시스가 아니라고 말했다. 라미가 총총 걸음으로 내게 다가온다. 까치발을 들고 낑낑대면서 한 개까지 손을 들어올려 내 이마에 갖다 댄다. 아트? 머리 괜찮으세요? 그런데 라미가 네메시스가 아니라고요? 라미가 라미 입으로 라미를 네메시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잘못한 거야. 아트, 생명체를 말살해버리는 멸망의 별. 이번에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소녀의 모습으로 태어나 죽이고 불타버리고 떨어지고 날아가고 물에 빠지고 얼어붙거나 서로 죽이거나
주로 머리가 터져나가서 그때 솟구치는 새빨간 액체가 익숙지 않아 몇 번에 봐도 익숙해지지 않아. 야기도 없이 의도도 없이 후회도 고민도 본인의 자각도 없이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모두 생명체를 말살하는 절대악. 어떻게 보면 괴물, 어떻게 보면 재앙, 어떻게 보면 악마. 전부 라미가 했어요. 라미가 가는 곳마다 참사가 일어났다고요. 아시잖아요. 그것뿐이잖아. 난 라미의 턱을 잡아 살짝 들어올렸다. 라미가 안심할 수 있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라미의 얼굴을 마주본다. 단지 네가 가는 곳마다 참사가 일어났을 뿐이야. 예를 들어 누군가 라미를 네미시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소로 끌고 가 세뇌를 반복하고 라미를 계속 지켜보면서 라미가 가는 곳마다 의도적으로 참사를 일으켰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잖아요. 조금은 생각을... 가능해. 충분히. 대체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있어. 가능한 놈이. 네? 계속 있었잖아. 무슨 말이에요? 연구소에 끌려갈 때부터 세계 멸망 이후까지 계속해서 라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라미가 어딜 가든 계속해서 지켜볼 수 나야?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참사를 일으키거나 일어난 것처럼 조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하나. 3 2 1. 언제나 곁에 있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그렇지? 저희 유토피아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위해 완벽한 서비스를. 세계 최고의 통제 시스템 유토피아는 그 어떠한 관계자 외 침입도 허가하지 않. 무단 침입자 발생. 문이 열립니다. 기계 덩어리구나. 유토피아. 유토피아. 전 세계의 수많은 전자기기에서 기기에 사용된 편리한 운영 체제로 알려진 통제 시스템. 해당 개발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어준 걸작이다. OS로서 그렇게까지 특출난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의무로 할 정도의 인기를 자랑했는데, 물론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피지배층에 대한 완벽한 통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 기기로부터 국민 하나하나의 모든 생활상과 정보를 국가로 전송. 당시 모든 전자기기는 쓸데없을 정도로 스마트와 AI를 표방하고 있었고, 약간 과정에서 돌멩이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대였다. 유토피아 OS를 사용한 모든 스마트 기기는 유토피아의 손발이나 마찬가지. 국가에서 부여한 막대한 접근 권한으로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국가에 전달할 수 있었던 유토피아의 힘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사실 유토피아에 의한 여론 조절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세상은 넓고 괴물 같은 인간은 많았고 정부 내에서의 세력 싸움도 심각했던 만큼 특정 국가에서 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제는 멸망 이후 유토피아를 통제할 인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에 있다. 게다가 설마 AI로 변화했을 거라고는 직접 대면한 순간까지 나조차 상상도 못했다. 사방으로 튄 뉴스를 진저리 치며 털어낸다. 몸 여기저기에 박혀있던 가상현실용 전극을 무리하게 뽑았다. 사방을 둘러본다. 지난번 있었던 지하와 비교해 조금 더 꿀리지 않는 넓이를 자랑하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다. 아마도 그 거대한 구멍으로 떨어진 직후 난 정신을 잃어버렸고, 유토피아가 날 이곳으로 납치, 가상현실 전극을 꽂아버린 거겠지. 미루나의 스캔에 걸렸던 용도를 알 수 없는 지하시설이 여기 모양이다. 다소 먼 곳에 라미가 모습이 보였다. 목에 가상현실 기기의 전극이 꽂힌 채 축 늘어져 있다. 실이 걸려있는 인형 같다.
인형이 말했다. 방금 자기 머리를 터뜨린 거예요? 머리에 쇠덩이 같은 것이 박혀 계십니다. 쇠덩이 아니다. 폭탄이다. 괜찮아. 담배 피우면 안 터져.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박아놓고서 위턱 왼쪽에서 네 번째 어금니가 24시간 이상 압박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폭발하게 해놨다. 가상현실의 장극에 당해본 이후 그 대비책으로 해놓은 것이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에겐 제법 훌륭한 수단이 된다. 자꾸만 까먹는 바람에 폭탄이 터져서 고생을 좀 했는데 나중에는 담배나 손가락을 깨무는 것으로 습관화했다. 더더욱 꼴추가 되어버렸지만 아트,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사랑이야. 방금 뭘... 라메의 말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도약한다. 라메 앞을 막아서는 기계팔에 때려 부수고 라메의 머리에 붙어있는 전극을 뽑지 못했다. 바닥에 설치된 지뢰 같은 것이 폭발했기 때문에 우선 뒤로 물러났다. 다리가... 보지마. 나야 괜찮지만 머리에 전극이 꽂혀있는 사태인 라미가 위험할 수 있다. 약간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구해주려는 거야. 잠깐만요, 아트. 대체 왜... 넌 네미시스가 아니라고 했잖아. 라미는 네메시스예요! 아니라니까. 그만하세요. 라미는... 봐. 난 말없이 라미가 붙잡혀있는 이 기계를 가리켰다. 몇 개의 모니터가 알 수 없는 처리 과정을 표시하고 있다. 무슨 말이 필요해? 유토피아가... 이건 그냥 라미를 가둬두고 있을 뿐이에요. 라미가 네메시스니까. 라미는 위험하니까. 라미가 여기 얌전히 잡혀있으면 모두가 괜찮아지는 거라고요. 라미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왜 네가 그놈을 두둔하는데? 아트... 내 말보다 그놈 말에 돕겠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기. 넌 네미시스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건 아트의 바람일 뿐이죠. 지하시설에 크게 울린다. 지난번과 비슷한 지진 같은 충격이 몸이 뒤로 크게 튕겨져 나갔다. 아트...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미 때문에... 아니,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외부에서 폭탄이라도 터뜨렸겠지. 널 네미시스로 몰아붙이기 위해. 미쳤어요? 아니, 정말이야. 다시 한번 아찔한 충격이 왔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닥에 다리를 박아 넣었다. 다른 것도 말해볼래? 아트... 그만해요. 라미에겐 그럴 자격 없잖아요. 있어. 희망의 자격이 필요해? 하지만... 라미가 있는 데마다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전 세계에 떨어졌어. 그중 하나일 뿐이야. 라미 혼자 멀쩡했어요. 나도 멀쩡했어. 라미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세뇌된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구체적인 기억이 남은 게 있어? 네? 라미의 표정이 변한다. 눈에서 초점이 사라진다. 라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깻잎을 까닥거린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재앙을 불러왔다. 모두를 죽게 만들었다. 그런 막연한 것 말고 단 하나라도 네가 직접 저지른 구체적인 기억이 있냐고 묻는 거야. 그치만... 그게... 있어요! 누군가의 머리를 터뜨려서 새빨간 피가 뿜어져 나오는 기억이... 사람 머리가 터질 때 나오는 액체는 새빨갛지 않아. 네? 아까 봤잖아? 뭔가 누런 게 섞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건더기도 있겠지. 아, 물론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지금처럼. 그러면 라미가 네메시스라는 연구 결과는요? 조작됐겠지? 이봐요! 연구 결과가 너 안 귀엽다 그러면 안 귀여워? 라미는 아니, 그게 아니라... 라미는 정부에 의해 끌려갔다. 핵전쟁 이후 세상에는 네메시스의 멸망 괴담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아마도 여론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터뜨린 것이겠지. 핵폭탄이 터진 자리에서 살아남아 있었고 우연히도 그 자리에 핵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네메시스라는 신고가 들어온 데다가 우연히도 상처를 입지 않고 심지어 머리에 끼니까지 붙어있는 꼬맹이. 그런 건수를 이용해서 여론을 움직이려는 계획이 있었다 해도 이상할 건 없다. 현실성이 없다 해도 그 계획을 이용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겠지. 아마도 그 비슷한 이유로 프로젝트는 파기, 전원 입막음을 당했을 것이다. 총상을 입었던 연구원의 시체가 그걸 증명한다. 무엇보다 만약 라미에게서 우주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라미가 지구 밖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겠지. 세계를 멸망시킨 네메시스라고 단정 지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핵폭탄의 폭발에도 라미가 상처 하나 없었던 건 역시 설명 가능하다. 근처에서 유시리가 날 불사신으로 만들고 있었다. 유시리의 바로 뒤에 있었던 라미가 그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어쩌면 옆집 살던 여자애였을지도. 이젠 소용없지만. 아트는... 라미의 눈동자가 점점 심하게 흔들렸다.